안녕하세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드디어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기다리시던 엔비디아의 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발표 이후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또다시 10%가량 올라서 한 주당 740불 가까이 올랐습니다. 사실 실적 발표가 나기 전에 엔비디아 주가가 떨어지면서 9SMA를 뚫고 내려왔고 20SMA까지 닿아서 테스트를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페이트런 서비스 멤버분들에게 엔비디아가 차트상 아주 중요한 서포트 지점에 와 있고 아래 지표들 RSI나 MACD가 애매한 지점에 와 있어서 주가의 움직임을 예상하기는 힘들지만 이미 지난 2-3일간 엔비디아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나 주가의 풀백에 대한 우려들이 주식 가격에 반영이 된 데다가 이미 큰 풀백으로 헤지펀드들이 큰 수익을 냈기 때문에 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다시 주가를 크게 올리면서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한 빌드업을 하고 있다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다시 아주 크게 올랐습니다. 자, 주위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엔비디아가 지난 1년간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풀백이 크게 와야 한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분기 실적 발표 이전에 엔비디아 주식을 숏하신 분들도 계셨는데요.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기 실적 이전에 주식의 변동을 예측해서 베팅하는 것은 상당히 리스키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가가 아주 중요한 서포트 지점에 머물러 있거나 여기 보시듯이 이 서포트 지점에 닿았다가 다시 크게 반등을 해서 캔들의 실선들이 나타날 경우에는 그 지점을 뚫고 떨어지기보다는 반등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무리 주가가 고평가되고 이론적으로 주가가 너무 올라서 내려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차트의 지표들이 가리키는 방향과 마켓의 전반적인 트렌드에 반해서 투자하시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엔비디아의 분기 실적 수치들을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고요.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오르고 있는 엔비디아 주식을 저 같은 경우에는 더 매수할 것인지 아니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팔 것인지 혹은 다른 방식으로 수익을 낼 것인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스크만 듣고 영상 바로 보도록 하겠고요. 제게 개인적으로 이메일로 차트 분석이나 보유한 주식을 단 한 주도 팔지 않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커버콜 그리고 매수 계획에 있는 주식의 주가가 원하는 가격까지 떨어지기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기를 기다리는 동안 프리미엄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전략에 대한 강의를 부탁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이번 달 초부터 1:1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투자 전략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디스크립션에 1:1 서비스 링크를 클릭하셔서 제 서비스에 대한 디테일을 영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만든 컨텐츠들은 어디까지나 정보 전달을 위한 영상들이기 때문에 절대 영상만 보시고 주식들을 매도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본인 스스로 반드시 리서치를 더 하신 다음에 판단을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다시 한번 10%가량 올랐는데요. 뉴스의 헤드라인만 보시더라도 엔비디아가 좋은 실적을 냈다는 걸 바로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인공지능 비즈니스의 매출이 1년 전보다 무려 265%나 올랐다는 기사가 여기저기 뜨고 있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수치인 매출과 EPS를 보시면 EPS 같은 경우 전문가분들이 예상했던 수치이자 사실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에 기준을 꽤 높게 잡아서 한 주당 4.64불을 예상했었는데요. 실제 발표 수치는 이보다 훨씬 높은 한 주당 5.16불로 나왔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도 전문가분들께서 약 20 빌리언을 예상했지만 역시나 이 수치를 넘어서서 22 빌리언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이 두 개 수치만 보더라도 엔비디아가 지난 분기에 전문가분들의 기대가 컸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대마저 넘어서면서 좋은 실적을 발표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수치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듯이 지난 4분기의 매출이 약 22 빌리언이 넘으면서 그 전 분기보다 22%나 올랐고 1년 전보다는 무려 265%나 올랐습니다. 자, 시가총액이 엔비디아처럼 큰 회사에서 매출을 1년 사이에 265%나 올린다는 건 정말 놀라운 성과죠. 거기다가 growth margin 같은 경우에도 그 전 분기보다 2%가량 올랐고 1년 전보다는 12% 정도 올랐으며 operating income 같은 경우에도 3분기 때 약 10조 원에서 4분기 때 13조 원 이상으로 늘어서 31%나 늘었는데요. 1년 전과 비교해보면 operating income이 무려 983%나 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어느 회사든 간에 아주 중요하게 보는 항목인 순수익 같은 경우에도 지난 4분기에 약 13조 원으로 그 전분기에 비해 33%나 늘었지만 1년 전보다 회사의 순수익이 무려 769%나 늘었습니다. 정말 인상적인 수치란 생각이 들지 않나요?
자,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지금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인공지능과 관련이 있는 데이터 센터의 수치를 보시면 지난 4분기에 지금까지 발표된 수치 중에 가장 높은 수치였던 18.4 빌리언이 나왔고 지난 분기보다 27%나 늘었으며 1년 전보다는 무려 409%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가총액이 작은 성장주나 소형주가 아니라 시가총액이 트릴리언 단위인 회사에서 이런 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글이나 아마존 그리고 시스코를 비롯해서 정부와도 파트너십을 맺으며 성장을 하고 있고 여기 표에서 보시듯이 데이터 센터의 성장이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오르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기대가 되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점점 더 많은 회사들이 인공지능 서비스를 탑재할 경우에 더욱더 많은 GPU 칩들에 대한 수요가 늘 거라는 사실이죠. 게이밍 같은 경우에는 그 전분기와 비슷하게 2.9 빌리언으로 나왔고 그 전해에 비해 약 56% 늘었고요. 차트나 그래픽, 렌더링이나 3D 디자인을 포함하는 프로페셔널 비주얼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전분기보다 11% 올랐으며 1년 전보다는 105%나 늘었습니다. 자동차의 자율주행 서비스 부문에서는 지난 분기보다 8%가량 올랐지만 1년 전보다는 매출이 4% 정도 줄어들었는데요. 자율주행 분야 자체가 점점 더 성장할수록 엔비디아의 자동차 부문 역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여기 보시듯이 이미 아주 유명한 여러 자동차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파트너십들이 생길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일하게 매출이 1년 전보다 조금 줄긴 했지만 크게 걱정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분기의 전망을 보시면 매출이 약 24 빌리언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22 빌리언보다 높은 수치였고요. 그로스 마진도 무려 76에서 77%를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분기 실적 수치들은 물론 회사의 전망까지도 전문가들의 예상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재무제표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 일단 지난 분기의 매출이 22조 원으로 그 전해의 6조 원보다 거의 3배에서 4배 가까이 늘었고 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7조 원에서 60조 원으로 2배에서 3배 정도 늘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매출이 이렇게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Operating Expense가 거의 동일하게 나왔다는 사실이죠. Operating Income 같은 경우에도 지난 분기에 약 13조 원으로 1년 전인 1.2조 원보다 무려 10배 이상 늘었고 12개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4.2조 원에서 1년 사이에 거의 8배가량 늘어서 33조 원이 되었습니다. 순수익도 아주 놀라운데요. 지난 4분기에 약 13조 원으로 그 전해의 1.4조 원보다 거의 10배 가까이 늘었고요. 모든 회사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Cash Flow from Operating Activity를 보시면 지난 분기에 12조 원으로 1년 전인 2.2조 원보다 5배 이상 늘었으며 12개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5.6조 원에서 1년 사이에 4배 이상 늘어서 캐시 플로우만 30조 원 가량 되는 회사입니다. 토탈 애셋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비해 늘었으며 토탈 라이빌리티의 3배 이상 자산을 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도 아주 탄탄하며 지금 당장 리세션이 온다고 해도 크게 위험하지 않은 회사입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왔다고 해도 분명히 세미컨덕터 칩들이나 인공지능 시대의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주가의 풀백이 오겠지만 아직은 인공지능 시대 사이클의 초반에 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엔비디아라는 회사의 성장은 계속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주식의 평균 단가가 87불인데요. 앞으로 10년 이상 절대 팔 생각은 없지만 이렇게 주가가 크게 오를 경우에는 제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단 한 주도 팔지 않고 주가의 상향 모멘텀을 이용해서 콜 옵션을 파는 커버콜로 프리미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표는 제가 페이트론 서비스 멤버분들과 주식의 모멘텀이 상당히 상향일 경우에 콜 옵션을 팔아서 주식을 단 한 주도 팔지 않고 프리미엄 수익을 낸 것을 표로 나눈 건데요. 한 개의 컨트랙씩만 커버콜을 하셨어도 작년에 약 35,000불 혹은 4천만원 이상 주식을 팔지 않고 수익이 나셨을 거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커버콜을 한 개를 해서 약 7,000불 이상의 프리미엄 수익을 낸 상태입니다. 내일이나 주가가 더 오를 경우 커버콜을 더 해서 보유한 엔비디아 주식을 팔지 않고 프리미엄 수익을 더 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투자 전략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디스크립션에 있는 제 1대1 서비스 링크나 페이트론 커뮤니티 링크를 클릭하셔서 함께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오늘은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기대했던 엔비디아의 분기 실적 수치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과 나눠주셨으면 너무 고맙겠고요. 구독과 라이크를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